자, 도커의 동작 방식이라는 거를 봅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도커가 돌아가는 큰 아키텍처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도커에는 도커의 이제 도커 파일들, 이 도커 파일들을 우리 레이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설치돼야 하는 이제 파일들이 있겠죠? DB를 깔기 위해서 그 DB 안에 설치돼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제 파일들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부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레이어. 자, 이 레이어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주냐? 도커의 이미지라는 거를 만들어요. 도커 이미지. 레이어들이 합쳐져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자,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이 이미지를 내가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도커 컨테이너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컨테이너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동작하기까지 이제 작은 단위, 이 필요한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도커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이 레이어들이 합쳐지면은 이미지라는 게, 도커의 이미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내가 실행을 시킨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미지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실행돼 가지고, 이미지가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하나의 컨테이너, 저 하나의 도커 컨테이너는 보통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개는 안 되나요? 두 개도 되는데, 두 개는 권장되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 하나의 컨테이너는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권장 방식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한 개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스프링 부트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리액트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한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세 개잖아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하나, 스프링 부트 백엔드 컨테이너 하나, 뭐 리액트 프론트엔드 앱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자, 이 하나의 컨테이너들은요, 완벽히 독립된 형태로 관리가 돼요. 완벽히 독립된 형태. 같은 포트 번호의 뭐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있어도 완전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실행시키는데 큰 뭐 무리 없이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완전 외부랑 컨테이너는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동작이 된다. 각각.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CPU, 우리 하드웨어에 CPU나 메모리,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등을 이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완전히 독립이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이미지라는 거는 무엇냐? 이미지.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면서 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필요한 요소예요. 컨테이너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스프링 컨테이너를 하나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스프링이 동작되기까지 우리 스프링 프로젝트가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프링 부트 하시면은 통캣이 사실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통캣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일반 스프링이다. 그러면 톰캣이라는 것도 사실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프링은 톰캣 위에 동작을 하니까 예를 들어 톰캣 이미지라는 것도 하나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지.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이 된다. 자, 이미지는요, 뭘로 집합이 되는 거냐? 레이어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져요. 레이어는 말만 여러분 멋질 뿐이지 사실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명령문을 딱 쳤을 때 이 레이어들을 쭉 다운로드 받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탄생을 해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레이어라는 거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 돌리고 싶어요. 스프링 부트를 돌리고 싶어요. 그럼 스프링 부트 안에 뭐 소스 코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게 뭐 요 친구가 또 어떤 OS 위에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OS 설치되려면 또 여기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있을 거고 스프링 부트 설치되려면 여기에는 소스 코드들을 더해가지고 막 여러 파일들이 있겠죠? 이런 파일들이 우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성하는 파일들. 레이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하나의 이미지로 도커 컨테이너를 동작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도커의 동작 방식인데요. 동작 방식.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또 같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곳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도커를 이제 빌드하고 도커 이미지를 받고 우리가 도커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컨테이너는 도커 호스트라고 불리는 도커 호스트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리눅스 위에서 돌고 있는 이제 OS. 도커는 제가 이제 앞전에 말했지만 윈도우에 실제 깔리지 못한다 그랬죠. 반드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리눅스를 우리가 도커 호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도커 호스트. 이 호스트 안에는 실제 도커가 깔려 있어요. 도커 엔진.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학습하는 데는 제가 볼 땐 도움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도커 호스트 안에는 도커 엔진이 깔려 있어요. 도커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윈도우에서 만든 컨테이너를 이 도커 엔진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실행을 시켜줘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도커 엔진 안에서 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친 명령문이 호스트로 전달이 되고 호스트에서는 도커 엔진을 가동시켜서 이 안에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각각 만들어주게 되고 얘네들은 독립된 환경으로 동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키텍처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소도 있어요. 이 도커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또 저장소가 있는데 그런 저장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거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커가 동작되는 그 그림을 이제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좀 제가 적어놨죠? 도커 클라이언트. 우리가 도커 설치하고 실행하는 곳, 여기가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다. 도커 호스트라는 거는 도커가 띄워져 있는 서버를 말한다. 자, 지금은 누구예요? 얘가 돼요. 얘, 도커 호스트. 지금 도커 데스크탑을 써가지고 그냥 윈도우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실제 만들어지는 거. 요 안에. 이게 도커 호스트. 그리고 도커 이 호스트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도커 데모니, 도커 엔진이 깔려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들어가시면 있을 텐데. 도커 엔진이 요 안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저장소는 우리 도커 허브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깃허브 같은 저장소입니다. 그런 저장소에다가 도커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깃허브랑 비슷하고요. 도커 허브. 프라이빗 저장소도 제공을 해주는데, 이 프라이빗 저장소는 도커 허브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유료로 돈을 내고 프라이빗 저장소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도커 리지스트리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도 사용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도커의 저장소. 자, 앞전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리눅스 위에서만 돌아간다. 어떻게 실행돼? 이거를 설치한다.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도커 호스트를 설치한다. 자, 이 도커 호스트 안에서 엔진이 돌아간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커를 이제 돌리게 되면요, 요 도커가 여러분 그림이 배잖아. 배가 띄워져 있죠. 그게 왜 배가 띄워져 있냐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은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야. 도커 클라이언트에서 명령문을 내리는 거죠. 자, 컨테이너 선이 도커 호스트예요. 도커 호스트.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컨테이너 선. 자, 갑판이 있죠. 갑판이 도커 데몬이 되는 거야. 이 컨테이너 선 안에 갑판이 있고, 여기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엔진이 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조정해주는 엔진이 도커 데몬.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여기에 쭉 올라가 있죠. 갑판 위에, 그쵸? 자, 이 각각의 컨테이너 이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묶어가지고 만들게 되는 도커 컨테이너. 요 컨테이너 안에 박스가 이미지는 아니고, 자, 이 컨테이너는 뭘로 만들어지? 이미지로 만들어진다.